자, 월가에서 여의도까지 국내 증시부터 해외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위원님의 좋은 인사이트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우선 호르무즈 봉쇄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던 건 이란이었는데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모든 선박에게는 이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제유가도 이제 장이 또 열리게 되면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선을 좀 넘어서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뭐 미국의 어떤 유가 상승의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원유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실적 전망치 자체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되게 좋은 어떤 세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결렬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이 간극은 계속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휴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상황에서 좀 급박한 어떤 진전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타 주변국들의 어떤 핵 보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자위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핵 보유를 계속 하겠다,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좀 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란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이제 개방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계속해서 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종전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제한적인 어떤 개방 이런 것들을 얘기한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네, 봉쇄를 이거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잘 안 네, 나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시각을 계속 좀 가졌지만은 미국은 기존의 어떤 60불 달러에서 60불에서 원유 업체들의 어떤 그 수익성이 상당히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90불에서 100불 요 사이에서는 수익성 자체가 오피 마진이 거의 0% 수준이었다고 하면 거의 이제 10%까지도 10%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미국의 원유 업체의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계속해서 좀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의 유가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합의안을 100% 이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어떤 계속 이런 분쟁이 주변국들한테, 그리고 동맹국들, 한국을 포함한 이제 동맹국들한테 계속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는 조금 뭐 약간 좀 뉴스 플로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이 정말 때리려고 했던 건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게 사실 이 원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죠. 호르무즈가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좀 이제 이번 이란 이국과 어떤 이란 전쟁 전후로 해서 이익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요. 네. 중국의 경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취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으로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익 모멘텀의 어떤 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어떤 이익 모멘텀 좀 둔화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측면에서 이익이 계속해서 견조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원유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미국의 원유 업체들의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지금 최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측면.
중국도 이제 원유 업체, 정유 업체가 있긴 있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좀 작긴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란의 어떤 수입을 원유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 간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간극은 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철저한 계산하에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산의 어떤 이제 원유를 잘 수입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선박 장치, 레이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란의 어떤 이란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은밀한 그런 이제 통제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의 원유 수입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육로로 우회를 해서 이제 선박과 선박을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액션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이제 이란의 어떤 약간 시장 가격보다 싼 그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중국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텐센트라든지 뭐 이제 메이추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 업체들의 어떤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둔화됐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적인 어떤 소비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품의 핵심적인 이런 이제 메이드 국가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익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이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이 이제 네.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약간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중국의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정상회의 전에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본인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입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뭐 일본 증시, 한국 증시에는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좋은 성과를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주말 사이 있었던 중동 사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들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큰 화제였던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였는데 CPI가 4년 만에 최대 폭의 어떤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또 이게 예상치에 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시장의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죠. 이제 이란과의 어떤 전쟁 이전에도 이제 네. CPI가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올라가면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높은 이제 주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높은 수준은 미국이 4%까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CPI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예상치 부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증가폭이 일단 좀 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인 명목 CPI는 높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유가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제어한 큰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목 CPI가 좀 높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전쟁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료품 같은 경우, 유가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네.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YOY 증가율 자체가 가격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0%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식료품의 어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운송비가 상당히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항공비 요건 당연히 에너지비 등 항공비 같은 경우는 좀 높아졌고 이제 뭐 중고차 비용은 조금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또 CPI 다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전쟁이 발발했던 바로 직전이었던 이제 3월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좀 관찰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좀 다행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3월 CPI는 괜찮았지만 4월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의 근원 CPI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저도 이제 약간 좀 그 의욕적인 부분인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원유 업체의 시가총액 최상위들이 아람코를 제외한 그리고 아람코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석유 시설이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과정에서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거의 탑 10까지 다 미국의 원유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당 그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타 다른 섹터에서 나타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익 모멘텀의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월 초부터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히나 이제 지난주부터 이익의 상향폭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렸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미국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아직까지는 이 코어 CPI의 전이가 되기 전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유가를 유지를 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CPI로 전이가 되는 시기에 주가가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다시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좀 이제 뭐 그 통행료를 갖다가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제한적으로 풀어주거나 뭐 관세 같이 각국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한테 계속 시간을 벌고 이렇게 높아지는 당시에 미래 당시에 예상을 해보자면 물가 지수가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협상 여지라든지 그 파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오히려 역이용하는 그런 이제 달변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높아진 유가를 조금 물가 지표를 건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뭐 유가 리스크는 당분간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자, 한편 희망은 반도체 너머에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뭐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를 했죠. 희망을 좀 갖게 해줬는데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또 상황이 반전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꺾이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들도 있긴 합니다.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영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있겠죠. 예, 센티먼트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결국은 우리가 금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그 핵심적인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PER이라는 것도 있고 EPS라는 것들이 곱해져서 이제 주가가 나오는 건데 EPS 같은 경우는 한국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원유 업체 이익 모멘텀 요거를 좀 많이 상회하는 정도의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이익의 상향 정도가 이제 그것도 이제 랭킹을 매겨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이런 업종군들이 최상단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올해 초에는 조금 슬로우 되다가 최근에 또 이제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또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시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는 그 펀더멘털이 반쪽짜리 어떤 그 주가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삼성전자 이 영업이익이 300조, 하이닉스 한 200조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분기에 반도체가 90조 정도 이제 영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제외하면 60조 정도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이제 두 개의 그 기업이 탑2 기업들이 다른 이제 2,500개의 상장 기업들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 희망 자체는 뭐 숫자에 있다, 이제 실적에 있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환율 단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에서 실제 환율 페널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환율을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이제 호재가 됩니다. 예, 지금 네. 이제 1,400원 후반 요때 요 시기 요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덜 반영된 수치였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기대를 하는 이제 일정 부분은 환율 효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이 반도체에 90조 벌었는데 나머지 전체가 60조 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를 제외한 이제 한국의 기업 이익은 원달러 환율하고 정확하게 역의 콜레이션은 좀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한국 증시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너무 이제 실적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좀 급등했던 측면이 있겠지만은 요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은 반도체 제외한 그런 쪽에서의 이익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그 환율의 1,500원대는 아니고 조금 진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그런 기업들의 이익의 약간 턴어라운드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이 바닥이었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액션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뭐 아니면 뭐 LCC 기업이라든지 유통기업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들도 어떻게 보면 환율 측면에서 상당히 좀 원가 수입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요게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어떤 쏠려있던 그런 그 실적 모멘텀이 좀 어떻게 선순환되면서 그 수급의 어떤 그 이익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환율 국면이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에게는 뭐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 리스크를 좀 견뎌낸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율 효과를 그 이제 명목 OP 마진, 명목 영업이익률에서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YOY로 한 10%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란해서 수정 OP 마진을 저희가 구해서 명목 대비해서 수정 OP 마진, 즉 환율 효과를 제외한 본인들의 본연의 어떤 의지, 이를테면 환율, 고환율, 고유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격 전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측면으로 어느 정도 견뎌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CC 기업들이라든지 화장품, 유틸리티, 건설, 음식료 이런 쪽은 명목 OP 마진 대비해서 실질적인 환율 효과를 제외한 OP 마진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측면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볼 것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어떤 환율이 정상화되었을 때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